1인농구 TV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스포츠조선 유동현 루키더 바스켓 이동환입니다. 6월 넷째 주 KBL 로만 팩트 1부 힘차게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우리가 지난주에 네. 그죠? 허웅 선수 우리 1만 구독 기념 이벤트 그렇죠. 네. 유니폼 3벌 이렇게 했고 댓글로 저 하나, 그 이동환 기자 하나, 그리고 같이 이렇게 하나. 그렇죠. 그래서 3분 이제 했는데 저희가 당첨자를 골랐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제가 고른 당첨자 분은 이제 코몽님이신데 소심한 농린이시라고 하시면서 이제 구구절절 막 이렇게 쓰셨어요. 그러면서 네. 아 피켄 롤이 처음엔 뭔지 몰랐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저하고 좀 비슷했어요. 이게 네. 처음에 딱 이동혁 기자가 처음 하실 때 딱 그 네. 생각이 나시는군요. 아 네. 그렇죠. 저는 이제 뭐 계속 말씀을 갖다 드리지만 처음에 농구를 잘 몰랐었고 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뭐 농구에서 여기는 1번, 2번이 약해 뭐 이런데 1번, 2번 등번호 1번, 2번이 약한가? 뭐 이렇게 알았었으니까 처음에 시작할 때 이제 그런 느낌이 나서 열심히 이제 보시고 이렇게 하시라고 지금 코몽님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코몽님. 네. 예. 한 분 또 제가 선정을 했습니다. 예상에서 벗어나질 않아요. 제가 진짜 고민 많이 했어요. 뭘 고민을 많이 해? 거짓말하지 마요, 진짜. 네. SYY님이 이동환으로 삼행시 써주셨어요. 좀 운 띄워주세요. 이동환 귀여워. 이동환 귀여워. 이동환 귀여워. 제가 대신 사과드리겠습니다. 나 이거 될 것 같. 설마 그랬는데 야 결국. 네. 저는 뭐 이렇게 다른 수식가 필요 없어요. 그냥 이 6글자면은 끝납니다. 그래서 아주 심플하게 댓글을 보내주세요. 네. 근데 이게 제가 성의 없이 막 그런 건 아니고 되게 재밌게 달아주시는 분들 많았어요. 귀엽다는 말을. 네네. 네. 근데 그럼 이제 그분을 드리지. 네. 근데 이제 결국에는 그런 이제 이동혁 기자가 평소에 저한테도 강조하시는 거 있으니까 핵심만 간결하게. 그거하고 같이 핵심만 연결이 되나요? 그렇죠. 핵심만 찝어주셨어요. 네. 그래서 너무 좀 보면서 웃어가지고 너무 웃겨가지고 고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세 번째로는 저희가 이제 같이 이렇게 뽑았던 이민아님. 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남들이 연세대 이상민과 우주현 선수에 열광할 때 저는 허재 선수 응원하면서 기아자동차 허동택 트리어 보러 장충체육관에 갔던 소녀였습니다. 네. 이젠 그 농구에 대한 열정을 저희 아들이 물려받아 허웅 선수처럼 농구 잘하는 프로 선수가 되고 싶다고 열심히 농구하고 있습니다. 그 아들에게 허웅 선수 유니폼 선물해주고 싶어요. 이렇게 댓글 달으셔서 저는 이거 보면서 마음이 막 뭉클해지더라고요. 그렇죠. 예. 그리고 이분이 이제 허동택 트리어를 보러 장충체육관에 갔던 소녀였다. 저보다 그러니까 살짝 높을 수 있어요, 연배가. 누나일 수 있겠네요. 네. 그렇군요. 네. 또 이제 저는 또 그게 생각나더라고요. 제가 어릴 때 저 이제 못 모르고 엄마 나도 농구 선수 할 거야 이랬거든요. 이제 우리 엄마는 혼내셨습니다. 네가 무슨 농구 선수고 그 운동신경으로. 그렇게 혼났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그때 저를 어머니가 조금 더 이렇게 이민아님처럼 지지해 주시고 유니폼도 선물해 주시고 그랬다면 제가 지금쯤 이르농구에 전화 인터뷰를 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아니죠. 농담이고요. 절대 아니죠. 아마 그렇죠. 저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어릴 때 생각도 더 이상 말 안 할게요. 어머님이 탁월한 선택을 하셨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역시 핵심만 간결하게 말씀해주시네. 그래서 그때 생각도 나네요. 그래서 이제 아드님께 선물해드리고 아드님이 진짜 한국 농구를 대표하는 선수로 커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렇습니다. 이 유니폼 당첨자 분들께서는 여기 갈 겁니다. 여기 그 이메일 주소로 자기 자신의 주소, 그 주소, 성함, 그리고 색깔 골라야죠. 골드 그렇죠. 아니면 핑크 이렇게 있으니까 두 중에 하나 선택해 주시고 사이즈를 그렇죠. 꼭 표기를 해주시는데 95, 100 이렇게 표기를 좀 해주세요. 왜냐하면 이 유니폼 제작하는 업체가 사실 그 사이즈가 좀 작게 나오니까 95, 100 이런 식으로 해줘야 이제 맞는 사이즈가 갈 수 있습니다. 그거를 오늘이 6월 21일이니까 6월 25일까지 좀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래야 이제 저희가 DB 구단에게 전달을 드리고 DB 구단이 택배로 싸주는 이제 이런 시스템이 되니까 그렇게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뭐 배송이니까 또 연락처도 같이 이렇게 또 같이 주시면은 그렇죠. 또 원활하게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자, 그럼 우리 댓글 선정책에서 댓글부터 소화를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댓글입니다. 섭종현님이 처음에는 두 분이 첫 소개팅 아닌 나이 차 있는 남녀 커플 같은 느낌이 들어서 어색해 보였는데 지금 20년 사신 부부 같습니다. 100년 해로 해주세요.
저는 좋아요. 예. 저는 살짝 질립니다. 예, 질리세요? 말이 굉장히 많아요. 말이 굉장히 많아요. 정말로. 예, 근데 솔직히 말 없는 사이보다는 말 많은 사이가 뭔가 이렇게 좀 더 낫죠. 소통이 잘 되고 좋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100년 1호까지 못 하겠고요. 저를 받아주세요. 이루는 거 없어지는 그날까지. 알겠습니다. 예. 사랑과 전쟁님이 DB는 가드진 약해졌기 때문에 반드시 메이튼 잡아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잡았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도 이제 이 댓글에서 어느 정도 뭐 공감가는 포인트가 있었던 게 결국에는 메이튼이 이제 지난 시즌 보면 뽀른반도 하고 그렇죠. 또 이제 2대 핸들러 역할도 좀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런 다양성이 있는 빅맨이라서 그 부분에서 뭔가 DB의 어떤 이제 그 두경민의 공백도 메워주면서 강상재, 김종규와 공존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가 듭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메이튼이 이제 다재다능함 이런 부분들이 두경민, 허웅 있을 때보다는 강상재가 들어오고 박찬희가 있을 때 조금 더 나아질 수 있겠다. 그러니까 그 폭이 좀 더 나아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두경민이 워낙 좋은 가드이기 때문에 사실 메이튼의 그런 다재다능함이 살짝 충돌하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외곽에서의 어떤 그런 부담감 이런 부분들이 가드진이 많아질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메이튼이 메우게 되면 좀 더 시너지가 날 수 있겠다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습니다. 김광현님이 KBL은 이게 문제입니다. 예, 국내 용병 둘 다 셀러리 캡이 너무 제한적이라 잘 키우면 뭐해. 다 뺏기고 설린저도 결국 중국으로 가고 쇼농 녹스도 일본으로 가고 한중일에서 제일 낮은 평가받는 게 이런 것 때문인 듯 이렇게 좀 이제 지금 이 셀러리 캡 제도에 대한 좀 아쉬움을 얘기를 하셨는데 이게 실제로 이번 시즌에 이제 각 구단 좀 관계자분들 그 외국 선수 영입 관련해서 제가 막 여쭤볼 때 이런 얘기를 많이 하세요. 지금 B리그가 사실은 B리그 자체적으로 내부에서는 외국 선수 의존도가 너무 높아서 사실 스트레스가 심하거든요. 그들끼리는. 근데 이제 저희 입장에서 봤을 때 B리그는 갑자기 재팬머니로 우리 리그에서 그러니까 KBL에서 검증이 된 선수를 데려가요. 뭐 이제 여기 언급되신 션농이라지 녹스가 되게 그런 사례죠. 션농도 되게 거액으로 간 걸로 알려져 있고 녹스도 이제 지난주에 말씀드렸다시피 거액으로 갔기 때문에 우리한테서 받는 것보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사실은 또 이제 샐러리 캡 제도 부분에 대한 어떤 어려움들 각 구단이 좀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저는 이전부터 계속 얘기해왔던 게 이게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이제 현실적인 부분도 고려를 해야 되고 그리고 뭐 최근에는 이제 뭐 경제 사정이 좀 안 좋아지면서 이제 10개 구단의 어떤 재정 문제도 좀 생각을 하긴 해야 되는데 저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프로라는 거는 돈 쓰는 구단이 우승하기 좋게끔 만들어야 돼요. 그렇죠. 기본적으로. 그게 이제 기본입니다. 그래서 저는 계속 얘기하지만 셀러리 캡 없앴으면 좋겠다. 외국 선수. 대신에 2명 쓸 거 1명만 쓰자. 그러니까 이제 1인제로 가고 셀러리 캡 없애자. 뭐 그렇게 되면 이제 또 문제점이 생기지 않냐 그러는데 뭐 그 문제점이 예를 들면 그 외국인 선수가 예를 들어서 부상으로 이탈을 하면 그 팀은 완전히 망가지는 거 아니냐. 그 시즌 망가지는 거 아니냐. 그러려고 스카우트 팀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스카우트 팀을 활성화 시켜가지고 그 대체 외국인 선수를 갖다가 최대한 물색을 많이 해놓고 가장 빠른 시기에 들어올 수 있게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주는 거죠. 그렇게 하면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 모든 걸 바꿀 때 어떤 그 장점이 있으면 단점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들을 갖다가 이제 잘 균형 있게 봐야 되는데 저는 지금의 이 김광현님이 얘기하신 이런 문제 의식이 저는 맞다라고 봐요. 그러기 위해서는 없애고. 대신에 효율적으로 우리는 돈을 많이 못 쓰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그냥 가겠다 그러면 팀에 딱 맞는 외국인 선수를 갖다 데리고 오면 돼요. 약간 몸값이 좀 떨어져도 아니면 정말 잘하는 선수 뭐 예를 들어서 르브론 제임스, 케빈 듀란트 데리고 와서 우승하고 그쵸. 우리 또 기사 쓰고 그쵸. 그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사실은 이제 그러니까 뭐 이제 진짜 말 그대로 장단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셀럽 제한 제가 좀 극단적인 케이스긴 하지만 극단적인 케이스인데 강조하기 위해서 그렇죠. 말씀하신 그래서 거죠. 뭐 NBA에서 굉장히 유명세를 떨치던 뭐 식스맨이나 이런 선수를 데리고 와서 화제도 없고 거기에 맞는 외국인 선수가 있다면 그 풀이 일단 넓어지게 되는 거니까. 그렇죠. 저는 상향평준화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장점이 있으면 단점이 있는데 뭐 이제 그런 부분을 걱정하실 수 있어요. 아니 셀럽 사설이 없어지고 그러면은 이제 너무 뛰어난 선수들이 오면 또 이게 국내 선수 지금 꾸리는 의미가 없어진 게 아니냐. 근데 또 이제 저는 그런 게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사실 절대 1인제로 그렇게 하면은 절대 한 명은 우승 못 합니다. 맞습니다. 예, 아무리 북치고 장쳐도 우승을 못 해. 그게 어쨌든 농구라는 5대5의 스포츠이기 때문에 저는 그런 부분에서는 또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2인제는 또 모르겠는데 1인제면 되게 괜찮은 어떤 아이디어가 아닌가. 저도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지금 사실 2명에 1명이 뛰고 있는데 사실은 여기에서 만약에 1명이 뛴다 그러면 한 5분 정도는 쉬게 해줘야 돼요. 그쵸. 그럼 국내 선수들의 어떤 출전폭이 좀 넓어지고,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외국인 선수 어떤 의존도가 굉장히 높아지지 않느냐, 설린저 보면 그런 거 아니냐 그러는데 설린저도 가만히 이렇게 보면 설린저가 KDC를 잘 만난 부분도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설린저의 어떤 미세한 약점은 이제 활동력인데 이 부분을 갖다가 그 나머지 국내 선수들이 정말 잘 메워주고 같이 이렇게 잘 조화로웠다. 물론 설린저가 에이스이긴 하지만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네. 이건 뭐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예. 그리고 김영태님이 강동희 전 감독 재심의한다는 기사 떴는데 이거에 대해서 좀 다뤄줬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왜 이러는지 지금도 더 팬이 없는데 더 외면받기 원하는 건지 이렇게 이거 워낙 핫한 이슈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지난주에 굉장히 핫한 이슈였고 이건 사실 저희 이루농구도 어떤 일정 부분 잘못이 있죠. 예전에 저희가 8개월 전에 이 방송을 했었었고 거기에서 제가 이제 추진을 좀 해도 되는 시점 아니냐라고 완전한 이제 너무 뼈아픈 그런 잘못을 갖다 저질러가지고 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사과 방송을 하긴 했는데 그 부분도 좀 충분치는 않았어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강동희 전 감독 영구제명 재심의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단 입장을 한 번 더 저희가 사과 부분을 갖다 정리를 좀 하고 말씀을 갖다 드리는 게 뭐 도리인 것 같아가지고 제가 이렇게 말씀을 갖다 좀 꺼냈습니다. 그때 당시 지난해 8월 방송이었는데 그때 당시에 저희가 이제 강동희 그 전 감독에 대해서 협회가 사실은 그런 부분에서 그 좀 논의가 돼 있었던 부분이고 뭐 추진해도 되는 시점이 아니냐고 제가 말씀을 갖다 드리고 이 부분은 뭐 저 변명의 여지 없는 그런 실수였습니다. 아니 실수 과오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좀 사과를 갖다 드리고요. 뭐 제 입장은 뭐 명확합니다. 뭐 강동희 감독 영구제명에 대한 복구는 안 된다. 이 부분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제 근데 또 이제 이것과 관련해서 막 여러 가지 막 루머가 또 돌았어요. 사실은 이제 뭐 어떤 팀의 어떤 감독이 뭐 이제 사인을 받으러 다녔다. 뭐 이제 그런 것들 해서 SK 전희철 감독이 뭐 총대를 메고 돌아다니는 거 아니냐. 사인을 얻으려고. 그런데 그것 사실이 아닙니다. 사실이 아니다. 왜 사실이 아니냐면 강동희 감독이 직접 감독들한테 가서 사인을 받았어요. 받았고 그리고 전희철 감독 같은 경우는 막 뭐 지금 이제 SK 잡은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이제 왔는데 이제 거기서 이제 뭐 거절할 수 없어서 이렇게 했다 뭐 이렇게 되는데 물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뭐 10개 구단 감독님들이 탄원서를 이렇게 한 거는 저는 잘못됐다고 봅니다. 결과적으로는 그거는 좀 이따가 설명을 하고 일단 강동희 감독의 영구제명 재심이 좀 비하인드 스토리를 말씀드리면 왜 KBL이 그러면 일단 첫 번째는 영구제명에 대한 심의를 받아들이게 됐나 이 부분부터 좀 볼게요. 이게 어떤 부분이냐면 일단 농구 원로들이 굉장히 좀 큰 역할을 해서 전 정말 문제라고 보는데 농구 원로들이 굉장히 거세게 밀어붙였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전 대한민국 농구협회 거기에서 뭐 이제 박열 회장을 비롯해서 원로분들이 뭉쳐가지고 KBL을 굉장히 압박을 많이 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강동희 감독은 아들들이 따뜻하게 농구를 하고 싶어 한다는 그런 부분 때문에 나서서 탄원서를 받게 됐고 10개 구단 감독들이 그 또 탄원서를 모두 다 동의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KBL을 압박한 거죠. 그 상태에서 저는 이정대 총재가 정말 잘했다고 보는 게 뭐냐면 이정대 총재 이제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까? 그럼 사실은 골치 아픈 부분은 이전에 어떤 그 KBL의 행정력이라면 이건 그럼 다음 때에 넘겨 뭐 이럴 수 있는데 이거는 이 영구제명에 대한 이런 심의권이 워낙 많이 막 이렇게 들어오니까 압력이 들어오니까 야 우리가 우리 때에서 그냥 끊자 일단 심의를 받아가지고 안 되는 걸로 결론을 지었으면 좋겠다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재정위원회를 갖다 개최를 한 거죠. 그리고 결국은 이제 안 되는 걸로 최종 결론을 냈고 다음에는 이 부분에 대한 얘기를 안 하는 걸로 이렇게 해서 깔끔하게 정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KBL이 영구제명에 대한 심의를 갖다 받아들인 부분은 이런 배경이 있는 거고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강동희 감독이 직접 10개 구단 감독들한테 탄원서를 받았던 거고 그 여기에서 저는 첫 번째 문제는 뭐냐면 농구 원로들이 이렇게 거세게 밀어붙이는 이건 저는 아니라고 봐요. 지금 이 부분이 예전부터 좀 문제였는데 그러니까 이건 정말 제 식구 감싸기 아닙니까?
이건 감싼 게 아니라 그냥 거의 그냥 감상에 꼬가주는 수준이죠. 그렇죠. 이걸 해가지고 무슨 도움이 된다고? 예를 들어서 도움이 하나도 안 돼요. 그러니까 이 농구 언론들이 제가 볼 때는 어떤 현실적 감각 그리고 농구 팬들에 대한 어떤 정서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떤 벽이 좀 쳐져 있는 것 같아요. 너무 모르세요. 너무 모르세요. 이거는 일반 사람이 조금만 이렇게 생각을 해봐도 상식적으로 지금 말이 안 되거든요. 그렇죠. 다른 스포츠에서는 지금 뭐 승부조작 이렇게 한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예 그냥 제명을 해버리고 거기에 대해서는 아예 논의조차도 안 하는데 그게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는데 농구 쪽은 안 그렇다는 얘기죠. 이런 부분에서 저는 이 농구 언론분들이 굉장히 좀 문제가 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두 번째 10개 구단 감독들도 탄원서를 다 이렇게 어쨌든 써줬어요. 뭐 안면 받치고 막 이러니까 써줬겠죠. 근데 이 부분은 정말 10개 구단 감독이라면 실제적으로 그럼 이런 사안들이 농구 발전에 도움이 되는가를 냉정하게 판단을 해야죠. 그래서 지금 농구 팬들 사이에서는 어떤 부분이 나오냐면, 아니 이걸 그러면 농구 10개 구단 감독들이 동의하에 이렇게 줬다고? 이게 뭐지? 그렇죠. 결국 모든 감독들이 한 거니까 KBL 전체가 동의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면 여기 있는 10개 구단 감독이라는 분들이 현실인식 이 정도인가? 이렇게밖에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도 저는 10개 구단 감독님들이 만약에 뭐 강동희 감독이 예를 들어서 복권이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죠. 뭐 예를 들어서 다양성을 존중을 한다면, 그럼 그분만 사인을 하지 왜 10개 구단 감독들이 몰려가지고 탄원서를 내냐고요. 이건 아니라고 보고, 그리고 거기서 또 토론이 있어야죠. 그렇죠. 그런 부분 없이 그냥 우르르 이렇게 사인하고 이거는 저는 아니라고 보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강동희 감독 같은 경우에도 그 심정은 알겠어요. 그러니까 아드님이 이제 농구를 하고 계시고 농구를 하고 있고, 또 자기가 이제 그 이전에 굉장히 큰 잘못을 저질렀고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잘못을 저질렀는데 이제 복권만이라도 좀 해가지고 아들들에게 좀 이렇게 따뜻하게 농구를 하게끔 한다는 이제 그런 부모님의 심정은 알겠어요. 근데 지금 가만히 생각을 해보십시오. 저는 여기에 대해서 저도 생각이 좀 많았는데,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자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현실적으로 자 10개 구단 감독 탄원서가 들어갔어요. 그리고 KBL에 예를 들어서 받았다고 쳐요. 그랬을 때 그러면 강동희 감독 아드님이 농구를 할 때 어떤 비난받는 게 더 많을까요? 아니면 강동희 감독님이 여기서 그 복권이 안 된 상태에서 자기가 아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나? 계속 무료 봉사를 하시는 거죠. 장기간. 그래도 잘못이 용서될까 안 될까는 몰라요. 안 될 가능성이 훨씬 높은데, 그랬을 경우에 그러면 강동희 감독 아드님이 농구를 했을 때 어떤 미치는 그런 여론의 영향력이 더 좋을 것인가? 이 부분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그렇죠. 저는 지금 현실적으로 농구 팬들이나 아니면 기본적인 대중들의 어떤 그 생각들은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스마트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쵸. 이런 뭐 연자제 같은 그런 거에 대한 비난은 제가 볼 땐 열에 한 명? 그쵸. 거의 없습니다. 오히려 그런 피해가 갈까봐 그 아드님에 대해서 감싸주는 부분이 더 있었으면 있었지, 그러지 않는다고요. 그렇죠. 근데 예를 들어서 강동희 감독이 여기서 만약 복권 사면이 돼,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색안경을 쓰고 볼 가능성이 더 높아지죠, 아들들에게. 오히려. 그렇지 않고 만약에 강 감독님이 아들들에서 따뜻하게 아들들이 따뜻하게 이제 농구하기를 원한다 막 이러면 그냥 조용히 그 감독님이 사실 사냥탑으로서는 굉장히 능력이 있었던 감독님이니까 무료 봉사 하시고 좋은 일 하시고 음지에서, 그쵸. 그리고 그냥 그렇게 지내시는 게 아드님한테도 저는 훨씬 낫다라고 봐요. 그렇죠.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이긴 하지만. 그러니까 저는 지금 이번에 안 받아들여졌잖아요, 어쨌든. 근데 이미 이게 한번 이슈화가 되고, 이게 소위 이제 뭐 현장에 거기서 뭐 팬들을 긁어부스럼 왜 만드냐, 그렇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미 한번 좀 오히려 아드님한테 오히려 좀 안 좋은 영향을 준 것 같아요. 저는 솔직히 이미 여기서 한번. 그렇죠. 그러니까 그 강동희 전 감독의 아드님이 이제 지금 이제 농구 유망주고, 그리고 농구를 하고 이 선수 이름으로 인터뷰도 나가고 기사가 몇 번 됐어요. 농구 팬들이 이미 알고 있습니다. 잘합니다. 정말 잘하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되게 좀 나중에는 장기적으로 한국 농구의 미래가 될 수 있는 선수인데, 그렇죠. 사실 지금까지는 이 선수 기사가 나오고 뭐 강동희 감독님의 아들이라는 다 알려줘도 그렇게 팬분들이 그렇게 뭐 같이 묶어서 뭐 비난한다든지, 그렇죠. 그런 거 그러지 않았는데, 이번에 오히려 이런 시도를 함으로써 오히려
오히려 안 좋게 보는 시선이 저는 더 생긴 것 같아요 이미. 그래서 저는 이미 좀 큰 실수를 하셨다라고 솔직히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주변에서 어떤 얘기를 들으시고 어떻게 판단을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이런 시도가 좋지 않아요. 저희 이륜농구는 뭐 이동환 기자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뭐 그 전에 얘기를 했는데 뭐 이 강동희 감독 아드님 같은 경우는 저희도 얘기를 할 때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더 정말 따뜻한 시선으로 그렇죠. 바라볼게요. 그러니까 이런 그 어떤 시도는 제가 볼 때는 안 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굉장히 좀 짧은 생각이었다라고 감히 그렇죠. 좀 말씀을 갖다 좀 드리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제가 대표님 관련 소식도 있는데 이거는 2부에서 좀 말씀 갖다 좀 드리고요. 네. 자, 이번 저희 그 이륜농구는 테마가 이제 연봉 협상, 연봉 특집 1탄인데 이번에는 간만 좀 보는 걸로. 그렇죠. 왜냐면 6월 31일 날 끝나고 또 대표팀 같은 경우는 1개월간 유예를 해서 7월 31일까지예요. 그러니까 지금 연봉 협상이 거의 이제 진행에 막바지에 있는 팀들도 있고 아니면은 그냥 이제 중간 단계에 있는 팀들도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만약에 뭐 연봉 협상에 대해서 어떤 그 구체적인 금액이 나왔다. 뭐 이러면 다른 팀들에게 또 그런 이제 연봉 협상에 대한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 돈 문제는 좀 민감한 문제니까 그렇죠. 저희가 최대한 알려드릴 부분 알려드리고 그 다음 주에 저희가 정확하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그래도 여전히 흥미로운 게 많다라는 거. 그렇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DB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일단 이동환 기자 예측대로 얀테 메이튼이 재계약을 했습니다. 예, 일단 뭐 메이튼에 대해서 저희가 한 지난 2주 동안 말씀을 드렸고 그 과정에서 뭐 메이튼이 올 수 있다, 올 수 없을 가능성도 있다, 뭐 이런 얘기도 했지만 어쨌든 계약을 했고. 뭐 저는 이제 아까도 뭐 댓글 이제 읽을 때 말씀드렸지만은 굉장히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메이튼과 DB의 어떤 좀 이제 어떻게 보면 줄다리기가 있었던 부분은 이제 메이튼이 이제 아직은 또 NBA에 대한 부분 생각도 조금 있고 이런 부분으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메이튼을 좀 DB가 좀 안정적으로 좀 설득을 해낸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얀테 메이튼 재계약에 성공을 했고 DB는 지난 시즌 어떤 부진에서 반등할 수 있는 그런 틀을 마련했다. 좀 이렇게 보고 있고 그래서 DB의 어떤 뭐 그 어떤 행보가 좀 밝아질 수 있다. 좀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연봉을 이렇게 보면 일단 강상재 선수가 12월 1일 날 제대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지난 시즌 연봉이 2억이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1억 6천이 그거였고 4천이 인센티브였는데 군에서 그러니까 상무에서 제대한 선수는 본 연봉에 연봉만을 이제 그 샐러리에 적용을 하기 때문에 강상재 선수는 8천만 원만 샐러리에 적용을 받습니다. 그렇게 되고 있고 그리고 지금 DB가 새로 합류한 선수들 연봉 협상은 다 끝난 걸로 지금 나와 있고 그래서 박찬희, 박경상 선수도 모두 이제 연봉 협상이 지금 끝났습니다. 박찬희 선수는 좀 많이 떨어진 것 같고 박경상 선수도 마찬가지인데 구체적인 연봉은 다음 주에 저희가 말씀 갖다 좀 드렸고 지금 아직 기존 선수들 연봉 협상이 시작이 안 됐다고 그래요. 그 주요한 선수 한 5명 정도가 있는데 DB가 지난 시즌에 좀 부진했기 때문에 아마 삭감 가능성이 좀 높다. 그렇죠. 삭감 폭을 어떻게 조정을 할 것인가 이 부분이 DB 연봉 협상의 올 시즌 핵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좋습니다. 자, 예. 삼성으로 넘어가 볼까요? 예, 자 삼성 같은 경우도 저희가 지난주에 이미 말씀을 드렸지만은 아이자 힉스가 재계약을 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그 방송을 하는 시점에 이미 사실 힉스 쪽에서 삼성에 사인을 한 서류를 이렇게 넘겼던 걸로 알아요. 예, 그러니까 결국에 삼성이 사인해서 마무리하는 것만 남았던 단계였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뭐 이미 무난하게 확정이 됐고 뭐 힉스 같은 경우도 뭐 인터뷰도 했지만은 뭐 이제 삼성과의 어떤 뭐 동행에 만족을 한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이자 힉스가 삼성 오퍼를 받기 전에 사실 거액의 배팅이 하나 나왔었어요. 일본 B리그에 그 치바가 50만 불 정도를 갖다 배팅을 했는데 힉스가 나는 삼성맨이다. 난 삼성에 남고 싶다. 나는 푸른피가 흐른다. 그렇죠. 그래서 저는 솔직히 얘기해서 이거는 삼성을 뭐라고 삼성이 그러니까 일을 잘한 거죠. 그렇죠.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뭐 힉스 정도면 괜찮은 외국인 선수고 다음 시즌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2년 전으로 돌아간 것 같은 이제 외국인 선수 시장이 나오고 있다. 즉 이제 몸값이 올라가고 있고 중국이나 유럽 쪽에 어떤 그 농구 리그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 그런 지금 상황으로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힉스 정도면 괜찮다, 많이 괜찮다라고 보고 있고 근데
그래서 근데 이제 힉스가 사실은 지난 시즌 삼성에서 뭐랄까 좀 많이 좀 힘들었었잖아요. 그렇죠. 여러 가지로. 그래서 저는 근데 치바가 50만 불을 배팅을 하는데 삼성에 있고 싶다. 근데 도대체 이유가 뭡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네. 물어보니까 삼성에서는 그 힉스가 삼성을 좋아하나 보죠. 구체적인 이유가 뭔가요? 그거는 이상민 감독이 또 통화를 해가지고 저희는 잘 모릅니다. 네. 그래요? 또 내가 상민이 형한테 또 전화를 했죠. 네. 그렇게 전화를 했죠. 그래서 제가 어떻게 힉스하고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힉스가 그 힉스의 어떤 부족한 부분 이런 부분 또 얘기하고 다음 시즌 플랜 또 얘기를 하고 좀 더 빠르게 또 하고 그 빠른 농구하고 힉스에게 좀 맞춰주는 이런 플랜 얘기를 했다면 같이 좀 좋은 대화였다. 그래서 그래도 힉스가 삼성을 그렇게 좋아하는 이유가 있을 수 있나요? 라고 물어봤는데 이상민 감독이 여전히 쿨하게 그건 힉스한테 한번 물어봐줘. 그래서 그 다음에 힉스한테 전화하셨다고?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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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마지막까지 남은 줄 알았어요. 알겠습니다. 거기까지는 제가 못했어요. 그렇죠. 오면. 한국 오면 얘기하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삼성이 연봉 협상이 완료가 됐어요. 그 대부분 삭감했는데 2명의 선수가 유일하게 올랐습니다. 이동엽과 배수용. 사실 이동엽 같은 경우는 저는 개인적으로 지난 시즌이 삼성 가드진 문제 저희가 얘기도 많이 했지만 이동엽은 좀 성장세가 좀 있었던 시즌인 것 같아요. 성장세가 좀 있었던 시즌인 것 같고 배수영이 꾸준히 너무 잘해줬고 사실 그 외에 다른 선수들 보면 지금 이적형 김시래가 5억 정도 됩니다. 장민국도 사실 작년에 거액을 받고 또 남았던 입장이고 근데 사실 김시래도 그렇고 이제 장민국도 그렇고 지금 깎여야 되는 입장 명백하게 사실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좀 당연한 좀 행보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동엽 선수도 이제 팀 오너가 굉장히 높았다 그래요. 일단 그게 사실 굉장히 좀 중요하긴 하죠. 그리고 이동엽 선수가 출장 수도 많았었고 나름 견고한 그런 모습들을 보였기 때문에 연봉이 좀 오른 걸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김시래나 장민국 선수였던 연봉 변화는 저희가 다음 주에 말씀드리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SK를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밀원이 또 이제 저희가 예상한 대로 재계약을 했습니다. 자밀 원이 그렇죠. 근데 지금 SK 팬분들 사이에서는 약간 좀 우려의 목소리가 있긴 해요. 감론을박이 있어요. 그렇죠. 이게 힉스 때도 말씀하셨고 이제 저는 원이도 마찬가지로 생각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오는 시즌에는 그러니까 선수들은 그대로인데, 그러니까 재계약한 선수들은 그대로인데 다른 선수들이 좀 바뀌면서, 그러니까 풀이 제 생각에 많이 좁아졌어요 다시. 그렇게 되면서 기존에 지난 시즌에 그냥 준수했던 선수들이 굉장히 괜찮은 선수로 탈바꿈할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하고 원희 같은 경우는 지지난 시즌에 굉장히 괜찮은 최고의 외국 선수였기 때문에 또 이제 오는 시즌에는 또 경쟁력을 좀 끌어올릴 수 있지 않을까. 물론 본인이 여러 가지를 잘 컨트롤한다는 가정에서 저는 그래서 나쁘게 보지는 않거든요. 저는 그냥 좀 의구심이 들긴 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외국인 선수를 이렇게 쭉 봐보면 좀 이제 그런 선수들 성실한 선수들은 계속 성실한데 한 2-3년 차쯤 되면 뭔가가 이제 불만이 좀 많이 쌓이고 꼬라지를 부리기 시작하고 그렇죠. 이제 보이지 않는 공헌도가 굉장히 많았던 선수들이 이제 보이는 것만 하려고 그러고 근데 원희가 지난 시즌 보면 좀 전형적인 그런 타입이었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만약에 원희가 재작년에 굉장히 잘했었고 작년에 못했었는데 근데 이제 올 시즌 다가오는 올 시즌에 이 자밀원이가 또 바뀐다 그러면 이거는 굉장히 특이한 외국인 선수 케이스다. 그렇죠. 사람이 두 번 바뀌는. 그렇죠. 그래서 꼬라지 부리던 선수가 꼬라지 안 부리는 대표적인 케이스가 될 수는 있겠다. 근데 그게 될까? 지금 그러면서 그냥 보고 있어요 저는. 이거는 제가 부정적인 얘기하는 게 아니고. 지켜봐야죠. 실제로 그러니까. 근데 여담이긴 한데 제가 지난 시즌에 이제 취재 현장에서 이제 실시간으로 이동욱 기자가 분통을 터뜨린 장면 한 2번 정도 봤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울산에서 현농이 꼬라지 부릴 때. 저 뭐야 저거?
문통을 잠깐 내가 욕을 했어요. 아니 제가 이거 과장한 거예요. 과장. 저 왜 저러냐고. 이게 션농이 막 백코트 안 하고 막 파울 항의하다가 백코트 안 하고 막 제가 봐도 진짜 욕했을 거야. 션농 아니 제가 봐도 솔직히 쟤 왜 저러나 싶을 정도였어요. 그때 한번. 그리고 제 기억에 안양이었던 것 같은데 안양에서 또 원희가 슛 던지고 넘어졌는데 넘어져서 이러고 있을 때 너희 잡들 저기 분통을 딱 두 번 맞고 실시간으로 제 옆에서 그래서 아마도 그 선수들이 코트에서 하이퍼가 좀 된다고 그러잖아요. 저희 기자들도 저도 이제 현장에서 왜냐면 좀 정말 재밌는 농구를 좀 보고 싶고 뭐 팬들도 그렇고 저희들도 그런데 그런 거 보면 뭐랄까 좀 약간 좀 한심하다 그래야 되나? 막 그런 느낌이 좀 들어서 돈 받고 하는 프로들이 저런 모습 코트에서 모습을 절대 못 참으시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뭐라고 못 참아. 내가 뭐라고 못 참을게요. 그러니까 분동안 솔직히 팬분들도 화내시잖아요. 그런 거 보면은 그래서 저는 이제 갑자기 기억이 나네요. 원희 얘기하시니까 그래서 아무튼 원희는 일단 다시 한번 개과천선할 수 있을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명원이가 개과천선했으면 좋겠어. 그러면 굉장히 신선한 케이스가 되니까 이것도 좋을 것 같아요. 다음 시즌 저희 어떤 또 이제 단물이 되지 않을까? 그렇죠. 이름은 거의 단물이다. 원희가 달라졌어요. 그렇죠. 원희가 달라졌어. 우리 원희가 달라졌어요. 그렇죠. 자, 그리고 이제 SK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좀 전체적으로 그 이제 국내 선수 연봉 같은 건 좀 삭감을 좀 하는 분위기. 아무래도 이 팀 역시 좀 성적이 좀 이제 기대 이하였다 보니까 그런 분위기인 것 같죠. 한 두세 차례 지금 미팅을 했고 아마 이번 주부터 아마 본격적으로 계약을 나설 것 같고요. 김사영 선수도 좀 삭감이 될 것 같고 최준영 선수는 좀 대폭 삭감이 되지 않을까. 삭감 폭이 어떻게 되느냐가 또 좀 중요하고요. 근데 인상 요인이 있는 선수들이 2명 있습니다. 일단 안영준. 뭐 팬 분들도 다 인정을 하실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배병준. 배병준도 뭐 작년에 그 연봉이 5,900인가 그랬었는데 이제 쏠쏠한 활약을 했었죠. 그렇죠. 이 두 선수는 인상 요인이 있고 나머지 선수들은 뭐 소폭 삭감 아니면 대폭 삭감이 좀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 자 KGC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KGC는 이제 예상대로 설린저, 라타비스 윌리엄스 일단은 재계약을 안 한 상태인데 그 이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구단에서 그러니까 여러 선수들을 물색을 하는데 션농도 사실 조금 한번 노려봤다. 근데 시장가가 높았다. 그러니까 뭐 이제 일본에서 실제로 오퍼를 봐서 엄청난 거액이 가지 않았습니까? 지금 뭐 이제 저희가 80만 달러 이상의 오퍼를 제안받았다는 말씀을 드리기도 했고 지금 B리그 훅카이도 쪽과 계약을 한 걸로 알려졌는데 거의 금액이 거의 뭐 100만 달러 가까이 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다 보니까 뭐 현실적으로 KBL에서는 65만 달러가 상한선인 걸로 알아요. 한 명한테 제안할 수 있는 돈이. 그래서 이게 좀 어려운 거였고 지금도 이제 그 설린저 영입 당시에 출했던 4-5명 리스트 계속 이제 좀 보면서 접촉을 하고 있는데 그리고 하나만 말씀드리면 션농이 지난 시즌에 최고액 연봉 외국인 선수였어요. 48만 달러인가 받았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2 옵션을 쓸 때 현대모비스가 이 옵션 쓸 때 굉장히 좀 한정적이 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뭐 맥클린 선수를 갖다 쓰고 뭐 헤인스 선수 데리고 왔던 게 그 션농 선수한테 들어간 돈 그리고 이 옵션에서 그럼 쓸 수 있는 돈이 줄어들으니까 요 상황 속에서 이제 이 옵션을 갖다 찾다 보니까 현대모비스가 좀 그런 풀이 좀 쉽지 않았고 이 부분이 사실 션농의 또 하나의 약점이긴 해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션농을 쓰면 이 옵션이 너무 좀 불안해진다는 점. 그래서 그랬었고 그래서 KGC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조금 또 고민을 하는 게 그러니까 이 리스트 지난 시즌 뽑았던 리스트의 선수들이 약간씩 돈 조금만 올려달라고. 왜냐면 이게 NBA 서머리그가 이제 작년과 다르게 정상적으로 다 열립니다. 그리고 이제 유럽 리그도 지금 정상화.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 선수들이 뭐 선택지가 많아지고 여유가 생긴 거예요. 작년 같으면은 여기저기 다 문 닫아 있고 언제 열릴지 모르고 중단될지 모르니까 한국 조금 뭐 괜찮은데 이렇게 했다면은 이제는 좀 상황이 달라졌단 말이에요. 선수들의 어떤 조금 갑으로 약간씩 바뀐 상황이어서 이 부분이 약간의 조금 어려움이 있다. 그래도 뭐 이제 지금 컨택 중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구단 쪽에서는. 그리고 연봉협상은 지금 이제 시작점에 있는데, 그러니까. 우승을 했기 때문에 연봉을 많이 올려준다. 이 부분하고는 좀 이제 나눌 거라고 그래요. 그죠? KGC 프런트에서는. 그러면서 지금 뭐 깎을 선수는 깎고 연봉 유지할 선수는 유지하고 올릴 선수는 올리고. 그래서 지금 오색은 박형철 이런 선수들이 지금 어떻게 될까? 특히 오색은 선수가 지금 그 연봉이 어떻게 될까? 이게 좀 궁금하고 이 부분은 뭐 다음 주 되면 윤곽이 좀 드러날 것 같고. 그리고 우승 플러스를 확실히 줬기 때문에 연봉 협상은 철저하게 데이터와 기여도로 평가를 하겠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단 지금 올려줄 선수들이 있죠.
그렇죠. 올려줘야 될 선수들이죠. 지금 국가대표 차출 중인 3명. 예, 그렇죠. 이제 전성현, 변준영, 문성곤이 모두 사실 지금 지난 시즌 기준 연봉이 그렇게 높지 않아요. 당장 전성현만 해도 한 1억 5천만 원 정도이고 변준영도 1억 대고 문성곤도 그렇게 높지 않기 때문에 네. 이 선수들 모두 사실은 연봉을 다 올려줘야 되거든요. 근데 네. 이제 대표팀 차출 중이니까 돌아오면은 올려줘야 되고 네. KGC 쪽에서는 이 선수들에게 올려줄 연봉까지 감안을 해서 네. 이제 좀 다른 선수들 협상을 미리 좀 마치는 쪽으로 아마 가게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뭐 그 연봉표가 아마 이제 팀별로 이렇게 뜰 겁니다.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LG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LG는 지금 상태에서 칼바람이 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렇죠. 억대 선수들은 대부분 다 삭감 원칙을 갖다 세우고 있습니다. 삭감이 될 것 같고, 단 이제 김준현 선수 같은 경우에는 지난 시즌 연봉이 2억 8천만 원이었는데 뭐 트레이드된 경우였기 때문에 약간 정상 참작이 될 수 있을 것 같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아직까지 지금 윤곽이 뭐 정확하게 드러나오진 않았어요. 그리고 뭐 대형 선수들이 대부분 다 FA, 그렇죠. 이관이 이제도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대부분 다 삭감이 되면서 이렇게 갈 가능성이 높은데, 여기에서 삭감폭을 어떻게 가지고 가느냐. 그리고 억대 연봉 선수들, 뭐 강병현, 최승욱, 정희재 뭐 이런 선수들이 삭감을 어느 정도 이제 할 것인가, 받아들일 것인가, 이 부분이 굉장히 좀 뭐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이제 말씀하셨지만은 LG가 지금 일단 이재도가 7억, 이관이가 6억이면 둘이 합치면 13억, 절반이 넘어요. 그러니까 FA 시장에서 성공을 거둔 만큼 거기에 투자를 워낙 많이 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나머지 선수들을 그 이제 12억 안에 넣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김준희를 데려오긴 했지만 김준일도 어느 정도 뭐 정상 참전을 하더라도 이 부분을 또 감안을 안 할 수가 없어서 아마 굉장히 LG도 좀 쉽지 않은 어떤 협상이 될 것 같기도 하고요. 요건 뭐 지켜보면 될 것 같죠. 대신에 또 소프트캡 제도가 있으니까 그렇죠. 이 부분도 좀 봐야겠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외국인 선수를 계속 이제 범위가 좀 좁히고 있고, 뭐 라렌 재계약 안 한다라고 저희가 계속 말씀을 갖다 드렸고, 그건 이제 KT가 노리고 있고, 그렇죠. 지금 뭐 최대한 빨리 1옵션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KGC 편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시일을 끌면 끌수록 몸값이 좀 올라가는 그런 추세이기 때문에 빨리 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지금 LG에서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저희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희는 항상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이버, 유튜브 구독, 좋아요, 알람 감사합니다.